혹시 버려둔 산이 평생 월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십 년 방치했던 산이 뜻밖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공개합니다. 실제로 산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을 만든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지원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희망계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산 하나로 매달 돈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냥 나무가 우거진 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벌목도 안 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지연금.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산지연금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국 68만 명의 산림 소유자들 중에서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왜일까요? 몰라서입니다. 단순히 몰라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63%는 산림입니다. OECD 국가 중 핀란드,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산림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을 좁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걸어서 전국을 다녀보면 가는 곳마다 산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산림 자산의 현실은 어떨까요?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사유림, 즉 개인이 소유한 산의 면적은 전체 산림의 67%에 달합니다. 약 436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700배가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는 지방에 사는 60, 70대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상이 물려준 땅, 함부로 팔 수 없는 유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세금만 나가는 짐. 맞습니다. 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벌금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팔자니 사는 사람도 없고 팔면 자식들 눈치가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박정수 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살인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1만 5천 평을 30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딱히 활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재산세로 수십만 원씩 나가고 가끔씩 산을 올라가 나무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 씨는 군청에서 받은 우편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산지연금 안내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박정수 씨는 이것을 그냥 홍보물이라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의 전화 한 통이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야, 나 그거 신청했다. 매달 80만 원 들어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산지연금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명칭은 산지담보노후연금입니다. 줄여서 산지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산지연금은 산림짓, 즉 임야를 담보로 국가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입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그 산을 담보로 국가기관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사망하면 담보로 설정된 산이 정산에 활용되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을 팔지 않고도 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가 왜 개인의 산을 담보로 연금을 줄까? 여기에는 국가 입장에서 매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산림을 반드시 유지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산주들이 관리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벌목하거나 개발하면 산림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생각했습니다. 산을 잘 보존하는 조건으로 소유자에게 연금을 줘서 함께 이익을 나누겠다고. 산주는 돈을 받고 국가는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지키고 서로 윈윈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진짜 되는 거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도 처음에 이 제도를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령액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산지연금 수령액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첫째, 담보로 설정하는 사내 감정평가 금액. 둘째, 신청자의 나이. 셋째, 지급 방식 선택. 산림청 공개 자료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정가 2억 원의 임야를 보유한 65세 산주가 정액형으로 신청할 경우 월 수령액은 대략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금액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나이가 75세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 수명이 짧아지므로 월 수령액이 더 올라갑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 3억 원의 임야라면 산술적으로 비례해서 더 오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연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수령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령 기간 동안 해당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일부 산림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담보 설정 조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산을 담보로 맡겼다고 해서 내가 그 산에 발도 못 들이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은 내게 있습니다. 다만 무단 개발이나 형질 변경은 제한됩니다. 여기서 경남 거창의 박정수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정수 씨는 친구 전화를 받은 뒤 직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문의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그의 임야 1만 5천 평은 약 1억 8천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73세였던 박정수 씨의 월 수령 예상액은 약 68만 원. 박정수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68만 원이면 내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130만 원이 넘네.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자,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짚어드려야 합니다. 산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냥 산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조건, 나이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중 연장자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조건, 산의 지목입니다. 토지 지목이 반드시 임야여야 합니다. 지목이 다른데 나무가 있다고 해서 임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청 거절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 조건, 보전 관리 여부입니다.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에 따라 담보 설정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넷째 조건, 최소 면적 요건입니다. 너무 작은 임야는 감정평가 자체가 어렵거나 수령액이 너무 미미해져서 실질적으로 신청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건, 기존 근저당권 문제입니다. 산에 이미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 설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최복현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2만 평에 대해 산지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감정평가도 받고 서류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해당 임야의 일부 필지에 과거 아버지가 농협에서 대출할 때 설정해 놓은 근저당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출을 다 갚았지만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최복현 씨는 황급히 말소 절차를 밟고 3개월 후 재신청해서 통과되었지만 그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연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임야를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등기부 등본 한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도 함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산지연금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심각한 것들이. 첫 번째 함정. 감정평가 결과가 기대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산의 가치는 입지, 경사도, 수종, 도로 접근성, 개발 가능성 등 복잡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 산이 1만 평이니까 엄청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험준한 산지에 접근로도 없고 수종 구성도 좋지 않다면 감정가가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연금을 받는 동안 그 산을 팔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산을 팔아서 해결하려 해도 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함정. 상속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신청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있다면 승계를 통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만 있는 상황이라면 정산 과정에서 담보 설정된 산의 처리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이민우 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임야 3만 평을 담보로 산지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도 이미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정산 후 남은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 중 한 명의 아버지 생전에 내가 더 많이 부양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산지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이 연금 정산을 계기로 터진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강조합니다. 산지연금 신청 전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숫자와 제도 이야기에서 벗어나 실제 사람의 이야기로 충북 보은에 사는 정복희 씨 할머니는 올해 78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둘인데 아들은 서울에, 딸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정복희 씨 할머니에게는 국민연금 월 43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합쳐서 73만 원. 보은의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기에 빠듯했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남긴 임야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일부 약 8,000평. 수십 년째 그냥 있는 산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이웃 마을 노인정에서 산지연금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할머니는 두 가지 이유로 망설였습니다. 하나는 내 죽고 나서 자식들이 받을 유산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제도가 진짜 있기는 한 건가라는 의심. 결국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엄마, 그거 신청해. 우리 엄마 73만 원으로 사는 거 볼 때마다 내가 더 마음 아팠어. 어서 신청해. 정복희 씨 할머니는 감정평가 결과 약 9천만 원의 임야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78세 기준 월 수령 예상액은 약 62만 원. 기존의 73만 원에 62만 원이 더해지자 할머니의 월 수입은 135만 원이 되었습니다. 첫 연금이 들어온 날 할머니는 혼자 읍내 식당에 가서 한우 불고기를 드셨습니다. 남편 기일 외에는 한 번도 혼자 외식을 해본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기록한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오랫동안 멍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좁게 만들 수 있구나. 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된 비교적 역사가 긴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논밭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합니다. 산지연금은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제도가 정비된 편이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합니다. 임야를 담보로 합니다. 핵심 차이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자격에서는 농지연금이 영농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산지연금은 영림 경력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담보자산 특성에서는 농지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감정가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임야는 거래 자체가 드물고 감정가 변동폭이 큽니다. 수령액 안정성 측면에서는 농지연금이 더 예측 가능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소유한 자산이 농지냐 임야냐에 따라 선택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숨겨진 전략입니다. 농지연금과 산지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각각의 자산이 별도의 담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령액의 합산에 따른 세금 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논 1,500평과 임야 1만 평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70대 어르신이라면 이론적으로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4개의 수입원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소유 임야 확인입니다. 토지이음 사이트나 정부24에서 본인 명의 임야의 지목, 면적, 근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2단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사전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산림청 공식 채널을 통해 지역 담당 직원과 연결됩니다. 2단계에서 본인 임야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1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3단계.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기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임야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4단계. 수령 방식을 선택합니다. 정액형, 전후박형, 수시인출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5단계.
계약 체결 및 담보 설정입니다. 공증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담보 등기가 설정됩니다. 6단계 연금 수령 시작입니다. 계약 완료 후 지정된 날짜에 첫 연금이 입금됩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단계 수령 방식 선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정액형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물가 상승에 취약합니다. 전후박형은 초기에 많이 받다가 후기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생 수령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여기서 저는 솔직히 분노를 느낍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사람들이 모를까요? 홍보가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지연금은 그나마 15년 이상의 역사와 꾸준한 홍보로 농촌 어르신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연금은 아직도 그게 뭔데라는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홍보 예산과 채널은 농어촌 공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홍보도 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십만 명의 산주들이 매달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 격차가 만드는 빈곤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불공평한 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 산을 가진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지연금 제도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체 사유림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경제적 이유로 산을 방치하거나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국가가 선언한 탄소 중립 목표는 흔들립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이 탄소 중립 정책과 복지 정책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령액 상향, 신청 연령 하향, 지원 대상 임야 요건 완화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도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산지연금 신청하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현금화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탐색하십시오.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면 평생 수입원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63%는 산입니다. 그 산의 67%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주들은 그 자산에서 단 한 푼의 수입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지연금은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팔지 않아도 됩니다.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산이 있는 것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지금 매달 6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 한우 불고기를 드셨습니다. 최 씨는 3개월의 지연 끝에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단 하나의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토지 서류를 꺼내 보십시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산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기회찬 스티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기회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